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은 완패로 끝난 한동훈 청문회의 후폭풍에 휘말려서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취임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질 삼아서 장관 후보자 인준을 미룰 경우 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는데 네. 그 취임사를 보면은 자유, 네. 이게 이제 키워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5번을 제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 확대가 바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성장,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늘 강조해둔 통합, 네. 이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왜 통합을 빼버렸을까? 예. 오늘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취임사에 통합이 없는데요. 왜 빼셨습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아니, 통합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 꼭, 가로 열고, 그거 꼭 말로 해야지만 그걸 지켜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일단 자유 얘기부터 해보죠. 뭐, 자유는 낯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신년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여러 번. 그래서 그 정신을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선택할 자유. 이 총장 그만두고 이 정치인에 막 입문하기 전에도 이 선택할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또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님이 또 경제학과 교수였고 하다 보니까 또 밀턴 프리드만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 밀턴 프리드만의 이 자유 언급이 참 이 재밌는 의미 있는 그런 언급이 있어요.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한다. 이 말이 밀턴 프리드만 말이지만 지금 전임 정부가 바로 평등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기회는 뭐 평등하고 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 말에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그리고 평등만 강요해서 이 기계적 평등만 강요한 그런 이 부작용을 엄청 많이 낳았고 우리 자유를 보편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 자유에 대해서 이 가치의 측면도 있지만 또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또 이 자유라는 말이 또 시장 경제의 어떤 의미로도 쓰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유만능주의냐? 그건 또 아니고, 자유가 결코 승자 독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만 하고, 또 연대와 박의 정신 속에서 그 기반하에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쪽에서는 자유와 네네. 성장. 네네.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평등과 분배. 그렇죠. 이렇게 좀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렇게 통합을 왜 뺐느냐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동안 뭐 경선 과정,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 통합을 가장 앞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 통합이라는 게 자칫하면은 이 민주당 특히 대깨문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을 덮어버리고 그걸 그냥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것을 국민통합 내지는 화합으로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어제 가장 또 키워드의 하나는 반지성주의. 이걸 지금 강조를 하면서 오늘 뭐 반지성주의가 그렇게 화두예요. 그게 따져보면은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정권에서 해왔던 것들이 수구를 앞세워서 특히 또 뭐 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를 억압해 그러고 대깨문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이 반대당이라든가 반대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고 자당 내, 민주당 내에 다른 목소리도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예, 예. 아주 그냥 문자 폭탄이다 전화 폭탄하니까 완전히 뭐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반지성주의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네. 이 4년형을 구형받은 정경심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아직도 시위를 일컫는 것,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객관적 사실조차도 그 외면하고 자신들의 진영의 논리로만 무조건 그 이 편향성을 갖고 확증 편향을 갖고 옹호하는 것,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행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성주의가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판을 쳤냐면 바로 반지성주의 때문에, 이 확증 편향 때문에 국민이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완전히 한쪽은 두 쪽이 나버렸죠. 그렇죠. 100만 명이 서초동에서 100만 명 모이고 막 저 광화문에서 100만 명 모이고 누가 더 많이 모였나 이런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대통령이라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었나 싶고요. 아무튼 대통령 취임사는 이 자유와 공정, 인권 그리고 성장과 연대, 네. 이 5개의 키워드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직무를 시작하면서 1호 결재가 네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고 국회에 제출하는 지금 오늘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네네. 과거 같으면은 당정 협의하면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하는 게 당정 협의인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가지고 1호 당정회의 안건이 이제 정책 안건이 바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소기업인 또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그러니까 600 플러스 알파죠. 전에 600만 원 준 데다가 알파를 더해주는 거. 네. 이 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7명의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들에 대해서는 지금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 나머지 7명 이분들은 청문회는 다 마쳤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한 4명 정도는 완전히 부적격자라고 아주 낙인을 찍었고 정의당이 5명, 예. 민주당이 4명. 어쨌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12일 날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데 네. 국무회의 이 성립 요건이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헌법 88조에 의하면 예.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국무위원들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15인이 7명 갖고는 할 수도 없고 7명을 다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14명 뿐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을 국무위원들을 꼬아와 가지고 지금 국무회의 성원을 마쳐야 할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전부 다 사표를 받았어요. 보니까 문재인이. 네, 그다음에 사표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장관들은 그렇다면 사표를 아직 안 받은 건데 그럴 여지. 아마 이 김부겸 총리를 위시해서 국무회의가 아예 열리지도 않게 사표를 다 문재인이 받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또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아예 국무회의조차도 열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하고 국회와 그러니까 민주당과 문재인이 함께 손을 잡고 아예 이 발목을 잡는구나 뭐 이렇게 여겨질까봐 아마도 내일 그 국무회의는 임명한 7명과 전임 정부 8명을 꼬아서 단전시켜서 아마 국무회의가 열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안건이 추경이잖아요. 예. 추경을 국무회의조차도 못 열리게 한다. 추경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폭발적으로 아마 또 비난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어쨌든 이렇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꼭 와서 국무회의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죠. 전임 대통령 시대에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안건을 의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예. 그러니까 우선 뭐 15명이 성원은 차지는 않지만 예. 기왕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 해갖고 청문회를 마친 장관들을 언제까지 그냥 둬야 하느냐. 그것도
뭐 명백한 무슨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으면 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네. 아주 정략적으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의 인준을 가지고. 네. 그런데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첫 시정연설을. 있었죠. 그러면 오늘과 16일 사이에 한덕수 인준 문제가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한정 없이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네. 당장 청문 보고서 채택에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 같아요. 다만 11일부터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한 여야 협상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뭔가 좀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으면은 좀 기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임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외통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스스로 이 자승자박이 된 셈이 됐어요. 그 전에 왜 한동훈과 정호영 운운하면서 4명 정도를 협상안 카드로 지금 내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이 사실 결정적으로 청문회에서 여론이 악화되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도리어 지금 한동훈을 키워준 셈이 돼버렸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덜썩 그래 알았어 한동훈 말고 정호영만 그러면 탈락시키는 걸로 하고 우리 들어줄게 이렇게 되다가는 이 자기 지지자들한테 지지자마저도 몰매를 맞죠. 그렇죠.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을 무조건 물론 한동훈이 믿기도 하고 해서 한동훈을 제외하지 않고서는 이 협상을 안 하는 어떤 상황이 될 테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경로를 했거든요. 예. 왜 웬만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걸 언론에 안 밝히는데 사실 제일 경로한 사람은 맨날 경로하는 사람은 문재인이고 그 첫 번째로 경로한 게 바로 한덕수 총리를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한다. 이런 어떤 상황을 딱 직면하고 한덕수야말로 당신네들이 지금 능력을 인정했다고 해서 총리까지 임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과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한덕수를 임명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발목을 잡는다라고 강의 의지를 밝혔거든요. 예. 그렇다면 양쪽 다 물러서지 않을 상황이라면 아마도 그래 한덕수 부결시키든 말든 뭐 어쨌든 난 갈 길 갈 거야. 그리고 한동훈은 무조건 그래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마. 난 한동훈 임명시킬 거야. 라는 강경한 지금 걸음을 걷기 위해서 경로했다라는 것을 일부러 언론에 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기를 보이지 않고 지난번 권성동처럼 무르게 가서 덜렁 합의나 해주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는 현재의 국내에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끌어가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이 청와대를 지키고 앉아가지고 몽리를 부렸을 때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재인도 물러갔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칼자를 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의 발목이 잡혀갖고 이 절름발이 정권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쪽 이 내각이 출범을 해갖고 이렇게 간다는 것도 세계 우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갈 길을 가더라도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지를 해주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16일 날 시정연설을 하려면은 오늘 내일 사이에 협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이 국장님 말씀대로 양측에서 계속 강대강 대치를 한다면은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합의가 안 돼 갖고는 16일 날 또 시정연설에 민주당이 안 와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 최악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총리 인준안이야말로 제발 어떤 야당이든 뭐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더라도 진영이 바뀌더라도 어떤 야당이든
그대로 이 헌법에 나온 대로 또 국회법에 나온 대로만 하면 돼요. 이를테면 아니 본회의 올려서 저기 아니, 마음에 안 부결하면 든다 될 부결시키라는 반대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단 이런 임명과 관련돼서는 당론으로 무슨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비밀 투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소속 의원들 전부 동원해서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가게 하고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고 소신껏 다 투표하게 하고 그래서 부결된다면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것을 갖고 맨날 협상을 하고 인준 동의안도 처리하지 않고 이런 행태는 사실상 미개한 거죠. 왜냐하면 정부 출범에 두 가지는 난 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일단 총리하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그건 그렇게 해줘야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글로벌 세계 경제 위기, 3고 고물가, 고환율, 그 다음에 고금리 것 때문에 이 경제 위기라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경제지를 비롯해서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는 와중에 발목을 잡아갖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런 전통은 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단호한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다만 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이전에 새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는 맞춰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내일 계속 인사청문회.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주일 늦춰버린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랬죠. 그러니까 장관들도 당연히 인사청문회 수년되고 일부러 윤석열 정부의 그런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서, 해방을 놓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알기를 정말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이영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영 정치인이잖아요. 비례대표 의원이고 또 이 젊고 40대고 그 다음에 여성 기업가로 굉장히 그 언론에 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도덕적인 어떤 문제 하나도 없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것도 없고 늦출 이유가 한 가지도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냥 청문 보고서 채택될 사람입니다. 야당에서도 뭐 그 사람 괜찮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늦췄냐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일제히 나오는 목소리가 뭐 이재명 지금은 상임 고문입니다만은 개항을 출마를 했는데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해달라, 상생의 정치를 해달라, 독선 독주를 하지 말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게 사돈남발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5년 동안을 독주와 폭주와 그 다음에 자기 진영만 챙기는 네 사람만 챙기는 그리고 통합은커녕 소통도 불통이었고 그 다음에 국민을 분열시켰고 거기에 이 앞장섰던 민주당이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거 우리 진짜 교수님이 아까도 따로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는 건드리지 마라 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니 상생을 얘기하려면은 법사위 전에는 야당이 해야 한다고 해갖고 자기들이 또 여당일 때도 했어요. 전에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번엔 또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아니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일 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것도 뭐 오래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7월에 몇 개월 전이에요. 합의해 놓은 거란 말이야.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상생을 얘기해? 민주당 박홍근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 말이지 그 윤호중 원내대표랑 김기현 원내대표가 월권한 거야. 나는 그거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봐. 이건 내가 해야지 내가. 원래 후반기 원구성은 3년차 원내대표가 하는 거야. 나는 윤호중이 합의한 것도 사실 그 말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만요. 아니 윤호중이가 합의한 게 아니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은 어떤 합의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약속이란 게 자기들끼리 합의지만 또 대국민 약속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동안에는 지난해 그 합의 이전까지는 국회가 계속 파행이었고 자기들이 다수당이 갖고 합의 안 되니까 상임위 전체를 독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승자 독식 이거 안 된다 이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반기에 그렇게 국민의힘이 이야기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이다. 근데 네. 그때 그렇게 밀어붙였잖아요. 제가 그때 주장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저기 김대중 대통령 사진 당사에서 떼라. 예, 그렇게. 야당한테 법사위원장 주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그 설득하고 설득해서 소수당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정치를 하라 다수당이 그런 의미로 만든 거다. 그때 정말 그 힘들게 타협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걸 다수당이 가져야 된다라고 윽박지르고 밀어붙인 반지성적인 행태를 보여온 민주당이 이제는 또 논리를 야당이 해야 된다. 다시 김대중 대통령을 팔면서 되돌아간다. 근데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진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권성동을 그때 책임지고 물러나게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박홍근이가 그 마지막 말이 늘 그래요. 아니 권성동이 또 파기했잖아. 이걸로 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 어쨌든 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랄까 어제 취임 이후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정말 논리도 없고 완전한 궤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 분 궤변을 하고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퇴임을 하면서 뭐 좀 조용하게 물러나시는 게 좋은데 그 이전부터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도 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도 거부를 하고 무슨 안보 걱정인데 무슨 안보 걱정이 있었습니까? 아니, 조금 그것도 늦게 절반으로 출범인데. 잘라가지고 또 그렇죠. 쪼개기 예산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나갈 때도 뭐 농담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다시 출마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고 또 제가 선거관 대통령입니까? 하니까 거기 이제 뭐 한 몇천 명 온 모양인데 다 동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타겟맨이가 퇴임식 한다고 네, 모아놨겠죠. 대규모 모아가지고 대통령 물러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 지지자들 많은 거 안 받느냐 나 건드리지 마라 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마지막까지 오만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퇴임하는 대통령이라면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뭘 해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얘기 안 해도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자신의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사람의 정책도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비록 뜻은 그렇지 않았지만 나의 어떤 그런 그 5년간의 행적으로 인해서 불편을 했다면 그건 유감이다. 유감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런 언급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그게 싫다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뭐 다시 출마할까요?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저기 우리 석양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유가 석양은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소멸할 걸 알고 스스로 그걸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아름답다라고 이 칭송을 해주는데 지는 해가 갑자기 나는 안 질 거야 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정오의 햇살처럼 번쩍번쩍 그냥 눈부시게 했다면 누가 석양을 보고 아름답다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건 떠날 때를 알기 때문에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것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끝까지 자기는 정오의 해처럼 다시 뭐 떠오르겠다라고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염장을 지르고 사실 어저께 또 종료를 했습니다. 평산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주민들 거기도 뭐 한 2천여 명이 나와 있던데 네. 뭐 지지자들이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됐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민단체에서 월성 사건과 관련해서 네네. 경제성 조작 사건, 직권 남용 혐의로 지금 피고발인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고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 서초동으로 좀 출근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 아닌가. 이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그게 생각도 듭니다. 두려워서 어저께 내내 대통령을 지킵시다. 뭐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난리를 계속 쳤고요. 지키자는 거예요. 뭘 그다음에 잘못 그렇게 많이 국회의원들 했는지. 뭐 저기 민주당도 그렇고 김정숙도 뭐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잘못한 게 많죠. 저 사유 문제도 밝혀져야 되고 이상직 관련해서 뇌물이 아니었느냐 대가성으로 입사시킨 게 아닌가 그것도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울산 선거 개입 뭐 재판에 증언으로 나왔더만요. 증언도 나왔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밝혀져야 되고요. 정치인들이 제발 어떤 대통령이나 혹은 자신들이 추앙하는 정치인을 지키겠다는 말은 좀 삼가해야 됩니다. 국민을 지켜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왜 특정 정치인을 지키겠다? 그럼 그냥 저 국회의원 배지 떼고 뭐랄까 사설 경호원 들어가서 경호를 하시던가 지킨다는 게 특정 정치인을 지킨다는 건 전근대적인 발언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윤석열 시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야대 전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헤쳐나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